고영직 문학평론가가 시사인에 쓴 행복한 방구석 문학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정지의 힘을 배우는 시간, 다른 삶, 상상하는 홈 뒹굴링 시간이란 글귀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멈춤의 미학을 실현할 적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발적 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고립된 시간은 뭔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적기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영직 문학평론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지의 힘, 백무산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함부로 하지 않는 미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책 속에는 길이 없다. 다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지의 힘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지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를 지필한 에리 프롬식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무한한 진보라는 환상은 삶의 목적이 소유에 있지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당연시하는 경제적인 원리가 전일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의 시간이란 생산과 소비의 끝없는 증대와 시간 절약을 통해서 최대의 능률과 이윤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적인 직관 내지 정서적 삶 같은 것은 하등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생존의 비용이란 책을 쓴 인도 소설가 아룬다티 로이는 어느 책에서 길을 잘못 들어 공동묘지에 들어선 기분이 든다라고 썼습니다. 나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자주 이 말을 낯가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을 제대로 배워야 시민이 되는 것이리라.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을 읽어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자동사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사용입니다. 각 시의 마지막 동사들은 달리다, 가다, 알다, 되다, 피어나다의 용례를 보면 누군가가 시켜서 움직이는 피동사 계열이 아니라 스스로 내켜서 움직이는 능동사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동사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정지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1984년 민중의 시 연작시의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백무산 시인의 시적인 행보를 따라가며 홈 뒹굴링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발적 격리의 시간은 신생의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2008년 12월 19일 드디어 백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껏 자발적 백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내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었다. 이후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마로조프, 신의 형제들 세 권을 제대로 완독하고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정주행했고 스페인 문학의 대표작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특유의 만연체 문장에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았고 서사시적 산문체로 바다 항해에 관한 백과사전식 지식을 과시하는 허먼 멜빌의 솜씨에 기가 질렸고
고려대 안영호 교수가 번역한 최초의 스페인어 원역본인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의 속물근성을 고발하는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인터넷,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없는 시대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관해 박물관적 사유와 지식과 상상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런 작가들은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지식 변동의 시대에 다시 탄생하기 힘들 것입니다. 정지의 시간에 정지의 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른바 자기계발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년 전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추진단장으로 50+ 신중년들과 함께 문학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작가를 만나고 문학관을 방문하고 참여자들과 1박씩 머무르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글을 써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신중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이생망 정신을 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생망이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슬퍼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은 망했으니 하마터면 못해보고 죽을 것 같은 일에 도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19세기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정주행하다 어느 대목에서 만난 이야기는 내 삶의 방향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내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에피소드는 작품에서 별반 중요한 구실을 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라고 한 말과 통한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은 도스토옙스키 카마라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몹시 심술고약한 할멈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은 평생 선행이라고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그녀를 붙잡아다가 지옥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멈의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할멈의 선행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천사는 저 할멈이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바로 그 한 뿌리를 가져가 지옥 불 속에 내밀어서 할멈이 그걸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라. 만약 할멈이 그걸 붙잡고 빠져나오면 천국으로 가도록 하고 파가 끊어지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게 해라. 그래서 천사는 할멈에게 달려가서 파 한 뿌리를 내밀며 자 할멈 어서 붙잡고 나와요 하고 말했다. 천사는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해서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지옥 불 속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할멈이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함께 그곳을 벗어나려고 너도나도 할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술고약한 할멈은 나를 끌어올린 것이지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내 파지 너희들의 파가 아니야. 하고 악을 쓰면서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파는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멈은 지옥불에 떨어져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위의 에피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인간의 탐진치를 무한정 용인하며 영원한 성장을 추구해온 근대의 근대성을 문제 삼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운운하고 집단 면역을 주장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비즈니스 애스 유주얼을 지향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탐진치는 멈출 줄 모릅니다. 코로나19 이전을 정상 상태로 상정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무의식은 그토록 완강합니다.
차분한 명랑함의 정신을 지키며 자기 앞에 인생을 응시하는 홈 뒹굴링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는 요즘 고정희 시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 고정희 시인이 예수 전상서에 쓴 그대도 나도 불온한 땅에 불온한 환자라는 시적 표현에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읽습니다. 어느 제1조선인의 평화를 향한 고투가 잘 드러나는 제1조선인 시집 김시종의 첫 시집 지평선을 비롯해 김시종의 시집들을 찾아 읽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힐링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감각은 필링입니다. 한국을 사랑했고 윤동주 시인을 특히 사랑한 일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음 가는 마을, 여자의 말 같은 시집 또한 강력히 추천합니다. 패전 후에 일본 최고의 화제작이 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같은 노리코의 시는 쉬운 언어로 인생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사회적 서정시의 한 전경을 보여주기 충분합니다. 서정시 다이어트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의 책 읽기는 다른 삶과 다른 시간을 상상하고 실천하려는 홈 뒹굴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 밖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바람은 딴 데서 불어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하고 한 말을 실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책 읽기는 지금을 배우는 일입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조용히 마음에 불을 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정지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